그리고 예제로, 링크 리스트를 사용하는 예제로 스택과 큐를 링크 리스트로 구현한 예제가 나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뭐, 하여튼, 그래서, 스택을 링크 리스트로 구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뒤로 뚱뚱하게 쭉 테러 노드가 추가될 때 뒤로 쭉 길게 늘어나겠죠?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링크 리스트가 있어요. 링크 리스트가 있는데, 리스트, 아까는 지금 어떤 특정한 위치에다가 노드를 추가하는 거였고, 새로운 아이템이 들어올 때마다, 하여튼, 리스트 안에 노드를 그냥 추가한다. 라고 할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미 링크 리스트가 있고요. 거기에도 새로운 노드를 추가합니다. 근데 그 노드가 추가되는 위치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노드에 그냥 그 리스트에 새로운 노드가 그냥 추가되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위치가 하나도 안 중요해. 자, 그럴 때, 새로운 노드를 어디다가 추가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게 편할까? 질문은 좀 잘 이해가 안 갈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거죠. 우리 그림으로만 그린다 생각해봅시다. 그림으로만 그린다 생각해보면 그냥 일상적인 상황을 생각해봅시다. 그래서 A라는 포인터로 이제 이런 링크 리스트를 가리키고 있어요. 자, 여기다가 새로운 노드를 하나 추가합니다. 새로운 노드를 추가하는데 이 노드가 이 리스트에 우리가 그림으로 그릴 때는 그렇죠. 그림으로 그릴 때는 새로운 노드를 만들고 얘의 링크 필드를 널로 하고 그 다음에 이 리스트의 맨 끝에 있는 노드가 새로운 노드를 가리키게 하고 우리 손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게 쉬워. 그렇죠? 그냥 이렇게 뒤로 쭉 길게 늘어나게 하는 게 쉬워요. 자, 그런데 코드로 구현한다고 했을 때 링크 리스트에 새로운 노드가 추가되는데 그 위치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냥 노드가 추가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손으로 그림을 그릴 때는 리스트의 뒷부분에다가 새로운 노드를 추가해서 하는 것이 쉽지만 실제 코드로 구현한다고 할 때 어떨 것 같아요? 어디다가 노드를 추가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타임 컴플렉스 우리가 비고 더 원, 비고 더 n, 비고 n, 비고 원 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타임 컴플렉시티를 했을 때 어디다가 새로운 노드를 추가하는 게 타임 컴플렉시티를 작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그림으로는 뒤에 그리는 게 좋은데요. 뒤에 붙이는 게 좋은데 뒤로 붙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리스트를 쫙 스캐닝해서 맨 끝까지 간 다음에 그 뒤에다가 추가해야 되는 거니까 그쵸. A쪽 가까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뭐야? 그 노드 링크 리스트 안에 있는 노드의 개수가 n이라고 할 때 비고의 n만큼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타임 컴플렉시티를 가장 줄이는 방법은 그렇죠? 이렇게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노드를 만들고 A의 새로운 노드의 링크가 A의 링크를 가리키게 하고 A가 얘를 가리키게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그냥 이거는 비고 원이야. 그렇죠? 타임 컴플렉시티가 비고 원으로 끝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 사람이 머릿속으로 그림 그리는 거에서는 부자연스럽지만 코드상으로는 이게 타임 컴플렉시티를 가장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 다음에 또 뒤에 가서 우리가 예제할 때 이런 식으로 노드를 추가하는 예제가 나옵니다. 이게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기계가 하는 거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 한번 얘기를 하고 가고요. 자, 아무튼 링크 리스트는 스택입니다. 스택을 링크 리스트로 구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 스택 탑이 이제 요렇게 리스트의 맨 앞을 가리키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드가 추가될 때 어디가 추가돼야 돼요? 탑이 지금 한 일이랑 비슷한 건데 링크 리스트를 이렇게 스택을 링크 리스트 형태로 구현하고 탑이라고 하는 녀석이 맨 노드의 맨 앞에 리스트의 맨 앞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데이터는 추가된다면 어디에 추가돼야 될까요? 요 앞에, 그렇죠? 이렇게 앞에 쭉쭉 스택 위에 쌓여가는 거잖아, 그렇지? 스택은 탑이 가리키고 있는 거 위에, 또 탑이 또 위 바뀌고, 탑 위에 또 탑이 바뀌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 앞쪽으로 계속 노드가 쌓여갈 겁니다. 자, 그런데 Q는 탑의 오른쪽이 아니지, 탑의 왼쪽이지. 탑이 가리키고 있는 거의 왼쪽이지, 그렇죠? 요쪽으로 이 왼쪽 방향으로 늘어날 겁니다. 근데 그렇죠? Q는 프론트와 리어로 돼 있고요. 그렇죠? 리어에 노드가 추가되고 프론트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Q의 경우에는
맨 앞에 있는 노드가 프론트가 가리키고 있고 맨 뒤에 있는 노드를 리어가 가리키고 있고 리어의 뒤쪽으로 이렇게 차곡차곡 해서 노드가 추가되는 그런 구조로 가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프론트와 리어가 시작과 끝을 가리키는 포인터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 뒤에 링크 리스트의 맨 뒷부분에 노드가 추가된다 할지라도 노드를 인서트하는 데 걸리는 타임 컴플렉시티는 비고의 원입니다. 그죠? 리어라고 하는 녀석이 정확하게 끝을 가리키고 있고 그 뒤에 추가하면 되니까. 그 끝에 노드를 찾아가기 위해서 전체 리스트를 스캔하는 프로세스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런 그 링크 리스트, Q를 링크 리스트로 구현을 하고 프론트와 리어로 해서 맨 앞과 맨 끝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 엘리먼트, 이 리스트에 새로운 엘리먼트를 추가하는 데 걸리는 타임 컴플렉시티는 비고의 원이다. 일정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책에 있는 코드인데요. 책에 있는 코드에서는 왜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스택의 어레이, Q의 어레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탑에 스택이 여러 개 있어. 스택이 여러 개 있고 그 스택이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i번째 스택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면 이렇게 되죠. 푸시라고 하는 건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i번째 스택에 아이템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하고 데이터 부분에다가 아이템을 추가하고 다시 볼까면요. 그래서 스택의 로드, 링크 리스트로 구현하는 레스트 내 노드는 엘리먼트로 정의된 데이터 스트럭처, 요걸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필드와 그 다음에 다음 노드를 가리키기 위한 포인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스택에 엘리먼트를 추가한다라고 하는 건 스택 포인터 템프 선언을 하고 스택 포인터가 가리키는 스택 노드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고 그거의 시작 주소 값을 템프가 가지고 있고 템프라 새로운 메모리 공간에다가 아이템을 저장할 거니까 템프의 데이터는 아이템이고 템프의 링크는 탑의 i 그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 앞에 요 엘리먼트 앞부분에 탑은 계속 그 위에 데이터가 쌓여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탑이 가리키고 있는 거 앞에 새로운 엘리먼트가 추가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템프에다가 할당하고 거기에 아이템이 이런 식으로 콜했다고 쳤을 때 0번째 스택에 new 아이템을 저장하는데 new 아이템의 키는 20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서 new 아이템을 추가한다라고 하면 이 함수에 들어가서 메모리 얼로케이션 하고 그 템프가 걔를 가리키고 있고 거기 데이터에 20이라는 값이 들어가고 왜? 여기서 new 아이템의 키는 20이라고 해서 함수를 콜했으니까 20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고 템프의 링크는 탑의 i니까 이렇게 탑이 현재 가리키고 있는 걸 가리키고 있고 근데 이게 스택의 첫 번째 엘리먼트 맨 꼭대기에 있는 엘리먼트인 거니까 탑의 i가 이 새로운 엘리먼트를 가리키도록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끄집어낼 때도 탑에 0에 해당하는 걸 끄집어내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구현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팝 끄집어내는 이렇게 그 집어 푸시는 넣는 거고 그렇죠? 팝 끄집어내는 거는 우선 당연히 empty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empty가 아니라는 가정하에서 데이터 부분을 아이템이라는 거에 카피해 올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하나 끄집어내 간 거기 때문에 포인터는 그 다음 노드를 가리키도록 옮겨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템프라고 하는 녀석이 탑 i입니다. 이런 거죠. 이렇게 스택이 링크 리스트로 구현되어 있는 상황에서 탑 제로라고 하는 게 콜됐다라고 하면 그러면 템프는 탑의 i야. 그렇죠? 템프라는 녀석이 탑 제로 여기 팝의 제로로 콜했으니까 탑 제로의 주소값 똑같은 녀석을 가리키고 있고 널이 아니니까 아이템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이 템프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가 갖고 있는 데이터 20을 카피해 올 거고 그 다음에 탑의 i는 템프의 링크 가리키고 있는 요값 다음 노드를 가리키도록 값이 바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프리시켜서 메모리를 반납하는 시스템으로 반납하는 그리고 꺼내어진 아이템을 넘기는 이런 식으로 동작한다는 거죠. 이거 넘어갈게요. 너무 중요한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Q. 스택 별로 어렵지 않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양동현 좋은 질문 했는데요. 이 책이 그렇게 예제를 한 거예요. 스택이 링크 리스트로 구현된 게 하나밖에 없으면 굳이 i라는 파라미터가 필요 없는데 여기서 가정하기는 그런 링크 리스트로 구현된 스택이 여러 개가 존재하고 그 중에 i번째 스택에다가 엘리먼트를 추가하는 그런 상황을 가정해서 코드를 만들어서 그런 거고요. 굳이 그런 건 필요 없어요.
하나만 있는 경우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 이 코드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책에도 뭐 굳이 그런 다양한 배경이 설명되어 있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큐가 여러 개 있어. 큐가 여러 개 있어서 그 중에 어느 한 큐에 엘리먼트를 추가하는 뭐 그런 시나리오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i번째 큐, 여러 개의 큐가 있다라고 치고, 그 중에 i번째 큐에다가 아이템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큐에서 데이터가 추가되는 위치는 리어, 데이터를 끄집어내는 위치는 프론트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보면 여기에서 아이템의 키는 50으로 두고 그 아이템을 0번째 큐에다가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수가 콜 됐어요. 함수가 콜 되면 템프라는 메모리 공간이 할당이 되고 거기에 아이템이 갖고 있는 50이라는 값이 카피가 될 거고 템프의 링크는 널로 아무것도 가리키고 다음 노드가 아무것도 없다는 이런 식으로 마킹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교수님 갑자기 왜 데이터 아이템은 리어에 추가한다고 했는데 왜 프론트를 보나요? 근데 여기서 약속은 그러니까 프론트가 널이면 F택이 비어있다 라고 하는 그런 가정 그런 식으로 체크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어를 체크 안 하고 프론트를 통해서 왜냐하면 리어는 데이터를 물어보자. 그래 내가 물어보자. 내가 설명하지 말고 누구한테 물어볼까. 자, 리어는요, 데이터를 추가하는 노드예요. 그렇죠? 추가하는 위치예요. 프론트는 데이터를 끄집어가는 위치예요. 그러니까 리어는 데이터가 추가되는 것만 추적하고 있어요. 얘는 데이터가 꺼내졌는지 안 졌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프론트가 데이터를 계속 끄집어 갑니다. 그러니까 큐가 비었다는 건 누가 팔로우업 할 수 있어요? 프론트가 팔로우업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외 처리하기 위한 건데 그 예외 상황이라고 하는 걸 누가 판단할 수 있느냐? 리어는 추가하는 노드야. 추가되는 거야. 그러니까 큐가 커지는 것만 관심 있어. 커지는 것만 알고 있어요. 큐가 비었다라고 하는 건 왜 비는 거야? 끄집어내가기 때문에 비는 거야. 근데 끄집어내가는 일을 누가 해요? 프론트가 해요. 그렇죠? 그래서 다 끄집어내가지면 프론트가 널일 거고 리어는 안 바뀌어요. 끄집어낼 때 프론트는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리어의 데이터가 추가되는 건데 실제 큐가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는 프론트를 체크해야 돼요. 프론트에서 끄집어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추가하는데 리어에다 추가할 건데 리어가 널인지 아닌지 보는 게 아니라 프론트가 널인지 아닌지를 봅니다. 현재 서큘러 큐 아니에요. 서큘러 큐일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큘러 큐를 했던 이유는 뭐예요? 어레이가 있고요. 그래서 어레이에 좋은 질문이고요. 좋은 질문입니다. 현재는 서큘러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서큘러 큐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메모리가 있어요. 그렇죠? 메모리가 있어서 데이터가 추가, 삭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비어있는데, 공간이 비어있는데, 이 비어있는 공간, 그냥 서큘러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뒤에 더 이상 추가할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데이터를 추가할 수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앞에 끄집어내가서 비어있는 공간이 있단 말이야. 이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서큘러 큐라는 컨셉을 쓴 건데, 지금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메모리 그냥 할당받아서 끼워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시스템 안에서 메모리를 할당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무한히 노드를 추가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서큘러 큐라는 컨셉을 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링크 리스트를 구현하는 순간 서큘러라는 컨셉은 필요 없습니다. 아무 때나 아무 데서나 메모리 공간 할당 받아가지고 끼워 넣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메모리 매니지먼트라는 맥락에서 우리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서큘러가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프론트가 널이 아니면 리어의 링크 기존에 여기 뒤에다가 추가하는 거니까 리어 요 상태였다가 그죠? 요 상태였다가 리어의 뒷부분에 지금 리어는 기존 리스트의 큐의 맨 마지막을 가리키고 있을 건데 그 뒤에 새로운 노드가 추가되는 거니까 리어의 링크가 새로운 노드를 가리키게 하고 리어는 새로운 노드 템플을 가리키게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리어는 마지막 이 리스트의 마지막 노드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자, 큐를 지운다. 프론트를 지우는 거죠. 프론트에 있는 걸 지우는 겁니다. 그래서 딜리트 q0, 0번 인덱스에 해당하는 큐를 지우려고 합니다. 그럼 템프는 프론트의 i, 우선 여기를 가리키게 하고요.
같은 템프라는 변수를 여기 가리키게 하고 그 다음에 템프가 널이 아니면 이제 아이템이 있는 거니까 그 아이템을 카피해 데이터 아이템에 그 템프 여기 가리키고 있는 게 의미 있는 데이터가 있는 거니까 아이템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템프가 가리키고 있는 것의 데이터 값을 카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얘는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애니까 큐에서 사라지는 거니까 프론트의 제로가 자기가 가리키고 있던 링크 다음 노드를 가리키도록 바꾸고 그 다음에 프리의 템프를 하고 리턴 아이템을 합니다. 프리를 시키고 리턴 아이템을 합니다. 자, 질문. 교수님, 근데요, 결국 여기서 보니까요, 그냥 이게 템프가 아니어도, 그죠? 데이터를 카피해오고, 그 다음에 프론트가 그 다음 노드를 가리키게 바꾸는 거에서 템프일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죠? 여기서 아이템은 탑 제로의 프론트 i의 데이터. 프론트의 i는 프론트 i의 링크. 이것도 되죠? 그죠? 근데 여기서 굳이 왜 템프라는 변수를 왜 썼을까? 템프가 프론트의 i야. 그치? 그래서 이 프론트 i가 가리키고 있던 애를 똑같이 템프가 가리키고 있어. 그래서 아이템에서 템프의 데이터를 카피해오고 프론트의 i는 템프의 링크였어. 그냥 아이템은 프론트 i의 데이터, 프론트 i는 프론트 i의 링크. 왜 이렇게 안 했을까? 굳이 왜 템프라는 변수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프론트 i를 집어넣고 왜 이렇게 했을까? 처리를 시켜야 돼. 시스템의 메모리를 반납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냥 이 템포라는 변수 없이 그냥 프론트 i만 가지고 하면 프론트 i를 프리할 수 없잖아. 그렇죠? 프론트 i 바꾸기 전에 걔를 프리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프리하기 위해서. 지금 사용하지 않게 된 이 노드를 시스템에 반납하기 위한 그 프리 오퍼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서 딜리트 큐라는 게요. 그냥 큐에서 아이템을 지운다는 뜻이 아니고요. 큐에서 데이터 아이템을 끄집어낸다라는 뜻으로 하는 겁니다. 딜리트 큐보다 DQ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게 더 적합할 건데, 이제 삭제하는데 뭐 이런 복잡한 일을 하나, 그치? 팝도 마찬가지야. 팝도 스택의 탑에 있는 데이터들을 끄집어낸다, 그러니까 가져간다, 데이터를 꺼내간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장된 데이터 값을 가져와야 되는 거고, 딜리트 큐라는 것도 큐에서 데이터를 끄집어낸다, 꺼내간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아이템을 카피해가는 이런 오퍼레이션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단순히 지우기 위한 게 아니고.